제주 동부 지역의 잦은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가뭄은 다소 해갈됐지만 중산간 지역의 제한급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요금이 대형 항공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요금을 올리려면 국토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생활체육회 간부와 스포츠용품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외국인 시내 면세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주항 면세점 개장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올 여름 날씨는 참으로 변덕스러운데요. 제주 동쪽은 잦은 폭우로, 서쪽은 심각한 가뭄으로 피해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오랜만에 비가 왔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아 제한급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푸른 잎사귀로 뒤덮인 더덕밭. 줄기들이 뻗어 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를 걷어보자 새카맣게 썩은 잎들이 가득합니다. 땅이 습해 줄기 썩은 병이 우려되는 상황. 한 달 새 동부 지역에 4차례나 물폭탄이 쏟아진 데다 밤사이 100mm가 넘는 폭우가 또다시 쏟아져 농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재파종했던 것이 쓸어버리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예? 이제 물에 또 물이 차니까 이제 그 파종한 것이 녹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이렇게 또 이제 자란 것들은 물음병이 왔고. 반면 서쪽 지역에는 농작물들이 오랜만에 목을 축였습니다. 2달 만에 30mm 이상 비가 내린 적은 처음. 가뭄으로 성장이 멈췄던 콩은 생기가 돌고 건조했던 땅은 촉촉히 적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토양 상태가 20여일 만에 가뭄에서 초기 가뭄 단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아직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도만큼만 앞으로 한 며칠간 한 몇 차례 더 왔으면은 참 반갑겠습니다만은.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지만 강수량은 최고 65mm에 그쳤습니다. 빗물이 한라산으로 스며들면서 어승생 수원지의 수위는 오히려 줄고 있어 제한급수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여객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요금을 올리거나 유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승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공요금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항공이 생긴 뒤 늘어나기 시작한 저가 항공사.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 7개 가운데 5개가 저가 항공사이고 이미 2015년부터 여객 점유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저가가 아닙니다. 비싸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유가 제 회사 동료가 이번에 같이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저희 그 동생 친구는 대한항공 타고 가는데 저희들이 오는 가격보다 더 싸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주항공이 나는 더 쌀 줄 알았는데. 소비자단체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수기 항공권 가격만 보면 저가 항공사가 조금 싼 듯하지만 추가 수화물과 사전 좌석 지정 등의 유료 서비스가 많다 보니 가격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 인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20일 이상 예고만 하면 요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선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을 인가하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우리 제주인 경우는 특히나 항공이 사실은 이제 내륙과 통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항공사들의 이윤만 남아있고 우리 도민들의 교통 편의는 남아있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999년까지 신고제였던 국내선 항공요금은 규제 완화 방침으로 예고제로 바뀐 상황.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가격 통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공항의 내진 성능이 미흡하고 지중선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규모 6.0에서 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제주공항 활주로와 계류장 일부가 붕괴되거나 구조물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에 전력과 통신 케이블을 함께 묻은 뒤 연소 방지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서 화재나 통신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생활체육이 활기를 띠면서 체육단체에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회 간부와 업체가 짜고 보조금과 스포츠용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야구와 축구 등 생활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한 해 1억여 원. 경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써야 하지만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간부였던 김모 씨는 서귀포시에서 유소년 클럽 물품 지원비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스포츠 용품점에서 1,70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산 뒤 카드로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수료 68만 원을 챙겼습니다. 견적서 갖고 와서 총과에서 구매하면 되고 아니면 그 과에서 직접 다 구매까지 하고 그 서류만 이제 넘겨주고. 김 씨는 스포츠 용품 700여만 원어치를 유소년 클럽에 지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단체에 줬습니다. 400여만 원어치는 스포츠 용품업자가 다시 가져가 빼돌렸고 물건 값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감독 명의 문서까지 유지해가면서 협회 직원이 개인 용도로 물건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가지고 한 정황을 포착해가지고 수사해서 전부 기소 의견하게 된 겁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전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간부 42살 김모 씨와 스포츠 용품 판매업자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생활체육회 대표 62살 허모 씨는 관리 책임을 물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이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갖고 있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검찰은 또 이성문 교육감이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진영옥 교사의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며 학부모 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공무원연금법 계약처지 투쟁에 참여한 전현직 지부장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교사의 양심에 따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했는데도 벌금형을 받았다는 법적 결과만 갖고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관광 마케팅을 책임지는 제주관광공사가 수익을 늘리겠다며 외국인 면세점 허가를 잇따라 받았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드의 직격탄을 맞아서 오히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쇼핑객으로 북적여야 할 면세점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고 판매 사원들만 점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제주관광공사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48억 원. 롯데나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의 일주일치 매출액과 비슷합니다. 개점 첫 해인 지난해 3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사드 여파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단체 관광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일정 부분 좀 현실적으로 매출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에 100억 원을 들여 지은 외국인 면세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곳은 지난 4월에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사드 여파로 크루즈가 끊기자 개점 날짜는커녕 운영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 능력, 정책 판단 능력, 마케팅 능력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그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전문가 그룹이 없어요.
제주관광공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원된 보조금은 66억 원. 사드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도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수혈해야 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옛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해 공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시공업체 3곳 가운데 한 곳에 관계자를 입건한 데 이어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2곳도 부실 시공을 묵인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제주시 아라동과 회천통을 잇는 옛 국도 대체우회도로 일부 구간에서 규격보다 큰 교체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위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 시내 유흥주점에서 중국인 여성 B 씨를 비롯해 4명을 모텔로 보내 손님들에게 1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현금 인출기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61살 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아침 8시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현금 5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연안어장의 복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주도약교에 의뢰해 연안어장 생태계 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하수처리장 8곳의 방류구 주변 해역과 하천 하구역 인근 연안해역의 생태계 변화상을 파악해 육상 오염원 관리와 어장 복원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